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개발자의 실력 차이와 계급은 누가 만드는가 라는 걸 주제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자의 실력 차이와 계급은 결국에는 자기가 속한 집단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집단이라고 하면 뭐 여러 개가 있겠지만 뭐 레디컬 페미니스트들이 보여주는 그런 어떤 남성 혐오적인 그런 시선들, 그런 것도 이제 그 집단이 가진 정체성인 거고, 레드필처럼 어떻게 보면은 좀 남성 이기주의에 가까운 거라고 좀 보거든요. 레드필 이론도. 그런 것들. 근데 그런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그게 마치 진리라고 믿으면 굉장히 독특한 형태로 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혼자 기가 되게 세고 자기 신념이 엄청나게 강한 사람들은 혼자 있어도 자기 그 철학에 따라서 잘 움직이는데, 반대로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속한 집단의 스타일을 따르는 경우가 많아요. 인간은 집단주의적인 동물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이 자기가 어떤 집단을 속하게 만드는지 잘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변 지인도, 저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오래 사람들을 관찰하는 직업을 갖다 보니까 나는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들을 어느 정도 알아보는 편이거든요. 아, 저 새끼 저거 사이코패스네, 이런 거 되게 많이 알아봐요. 근데 아무나 그런 게 아니고, 얘가 하는 그러니까 저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 행동을 되게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행동을 보면은 확실히 이기적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많이 피하고 이렇게 정돈을 하면은 보통은 괜찮은 사람들만 남더라고요. 일반적으로는 그런 경우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장점들이 너무나 많아서 내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은 두루두루 잘 지내야 되고 인맥이 많아야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더라고요. 되게 피곤하고 힘든 사람들을 굳이 내 옆에 두면서까지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더라고. 근데 그런 것처럼 내가 그렇게 잘 구성을 하면 내 인생이 되게 순탄하고, 인생은 생각보다 짧고 내가 행복하게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안 그래도 힘든 게 인생인데 내가 그런 사람들 때문에 두 배, 세 배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되게 좋거든. 그래서 팀노바 같은 경우도 진짜 이 마인드 자체가 다들 피해의식이 없고, 모든 노력으로 해낼 수 있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팀노바에 오죠. 왜냐면 제 영상을 많이 보고, 저는 기본적으로 고졸들을 연봉 막 6천, 7천에도 보내봤고, 그리고 대졸자들 중에서 비전공자들을 연봉 8천으로도 보내본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자기 하기 나름이거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면 다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속한 집단이 되게 그만큼 자기한테 끼치는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서, 내가 막 벼룩 같은 것도 이렇게 통에 담아 놓으면은 그 통의 그 사이즈만큼밖에 못 뛴대요. 근데 벼룩이 원래 인간의 거의 키 정도로 한 진짜 1m에서 2m 이상 막 뛸 수 있대요. 근데도 자기 그 가능성을 그렇게 딱 이렇게 그 통 안 사이즈처럼 되게 가둬버리거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 고졸이라서 못해요, 비전공자라서 못해요, 나는 재능이 없어서 못해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딱 그런 걸로 세팅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외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 보면 그때 이제 열등감이 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개포자의 침수 사건 같은 것만 봐도 이거 개포자의 침수됐다 그래서 되게 속상하시겠다. 집이 침수되면은 산지 얼마 안 되는데 그러면 되게 집값 떨어질 수도 있고 걱정도 되고, 그리고 살면서 되게 빡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동정 여론이 있을 줄 알았는데 나 댓글 보고 경악했잖아. 다들 너무 되게 기쁜 거야, 미친놈들이.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들이 여기 있는 거야, 소시오패스들이 여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강남에 못 산다고 해서 엄청나게 그거 웃는 이모티콘 막 올리고 막 그러는 거야. 거기 막 댓글 보면은 옛날에 아무도 안 살던 강남 뭐 이러면서, 침수 난 건데 옛날에 살든 안 살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왜 저런 곳에 사나 몰라 쯧쯧 크크크크크크 뭐 이러고, 잘 됐다라는 게 되게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40억짜리 아파트 클라스 씨바꺼 강남 존나 좋아 크크크 뭐 이러고 있고, 강남의 집값이 비싼 이유를 알았구만, 여름 되면 워터파크 무료 개장 뭐 이러면서 되게 즐거워 아주. 와, 기가 막히더라. 왜 사람들이 이렇게. 근데 이게 강남이 아니고 판자촌이나 막 이런 분들 집이 그러면 사람들이 다 동정하잖아. 근데 강남이라는 이유만으로, 고급 아파트라는 이유만으로 그거 갖고 사람들이 막 다 아주 그냥 축제더만. 근데 어떤 기사 보든 다 그런 분위기예요. 와, 그러면은 이게 강남에 아파트 산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샀는데도 굉장히
부당한 사람들의 그런 공격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아 팀노바가 왜 공격을 많이 받았는지 알겠더라니까. 고졸들 연봉 6천으로 딱딱 보내니까 이제 그것보다 연봉 낮은 사람들은 이제 개빡치는 거지. 근데 누가 공부하지 말랐나? 누가 팀노바 오지 말랐나? 누가 그러면 아니 그렇게 되게 우월하고 뛰어나게끔 달잖아. 뭐 40억짜리 아파트 어쩌고저쩌고 자기는 현명한 듯이 이렇게 아파트 산 사람, 강남 아파트 산 사람들,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과연 강남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재산이 많거나 경제적으로 성공했을까? 난 아니라고 보는데. 내가 강남 아파트에 살 돈도 없고 나는 강남 아파트 같은 거 엄두도 안 날 정도로 돈도 잘 그 정도로 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나는 아, 저 사람들이 확실히 배울 게 더 많겠다라는 생각은 많이 들어. 경제적으로는 더 성공한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 최소한, 안 좋은 일 당했는데, 공격을 할지언정 좀 이렇게 최소한 공격은 하지 말아야지. 근데 너무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강남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저렇게, 이렇게 만드는 거지. 저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이 계층 사다리를 넘지 못하는 이유인데, 저런 게 사람들의 보편적인 정서인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택시 타고 오는데도 택시 아저씨가 나한테 그러잖아. 택시 아저씨가 아 저 뭐 강남 사람들 저거 전쟁 나면은 다 도망간다고 해외로. 그래서 내가 그때 그랬잖아. 그럼 아저씨는 전쟁 나면 안 도망가실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는 돈이 없어서 못 도망간대. 그러면은 옛날에 그뭐 한국 전쟁 때 서울에서 부산까지 피난 가고 이런 사람들은 다 돈 많아서 도망갔나?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는 거야. 비행기 표 사는 거 사실 강남 사람들 아니더라도 다 살 수 있거든. 비행기 표가 누가 보면 1억 하는 줄 알겠어. 아니 뭐 그런 식의 이상한 프레임이 이렇게 사회 보편적으로 있다 보니까 대부분이 부자를 저주하고 공격하는 프레임이 만들어지는 게 일반적인 서민들 집단의 특징인 거죠. 물론 저도 서민이긴 하지만 그런 서민적인 입장에서 그런 프레임에 갇히면 절대 그 사람들처럼 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프레임에 갇히는. 그래서 그런 집단은 그런 어떤 이렇게 돈적인 부자를 저주하고 그런 프레임만 가진 사람들을 옆에를 안 두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나도 더 열심히 해서 좀 더 다양한 재테크도 공부해보고 경제적으로 더 공부해서 뭐 제가 살고 싶지는 않은데 개인적으로는 살고 싶지는 않지만 거기에 월세 같은 거 주고 시세 차익을 얻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한 번씩 해봐요. 돈이 많았다면. 돈이 많으면은 생각이 달라질 수 있거든. 사람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저 이렇게 능력 뛰어난 사람은 그저 운이 좋다 또는 공부 잘하는 사람은 그저 운이 좋다라고 치부하고 너무나 그 사람들의 노력을 폄하하는 게 되게 많은 거야. 근데 그런 마인드는 굉장히 못된 마인드죠. 사람이 어떤 집단에 속하느냐에 따라 특정 대상을 저주할 수도 있는 게 사람이거든. 그 사람들 사이에서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해서 어떤 사람이 글빨 있는 사람이 굉장히 왜곡된 방향으로 글을 쓰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보여버리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남성 혐오가 왜 계속 지속되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레디컬 페미니스트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뭐 그런 이론들을 글빨 날리는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써서 특정 집단을 혐오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한남 유충이라 그래서 굉장히 어린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어린 아이가 남성이란 이유만으로 저주하고 그런 이론들이 생기는 거죠. 애초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그런 그 이론을 만들어서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서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팩트는 여자나 남자나 사실은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20대 청년들 치고 안 힘든 사람들이 어딨어. 30대도 마찬가지. 나도 힘들어 지금. 힘들어 뒤질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입장에서를 보면서 느끼는 거지. 특정 집단이 이렇게 고여갈 수가 있구나. 그래서 고이다 보면 나중에 썩은 물이 되고 사회 모든 전반의 행동들이 그런 이론에 입각해서 움직이는 거죠. 과연 레드필 이론처럼 하남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알파메일처럼 행동하려고 하면 과연 알파메일이 될 수 있을까? 실제로 내 주변에 알파메일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외모적으로 우월하고 능력적으로 좋은 그런 사람들은 애초에 그런 이론에 관심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의미가 없고 애초에 그냥 여자들이 굉장히 잘해주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애초에 여성 혐오가 생길 수도 없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런 현실과는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한 3, 4년 정도 그런 거를 설파하는 사람들은 꿀을 존나게 빨다가 결국에는 평범한 사람들만 피해보는 게 일반적이죠. 지금 개발자 현실도 안 그럴까요? 개발자들도 결국에는 사람들이 무조건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고 존나 주장이 강한 기센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얘네들의 특징이 외골 쓰고 굉장히 자기 사상에 깊게 빠져드는 외골수 개발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고집중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 깊게 빠질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면 굉장히 왜곡된 사상을 가지고 객관적이지 않은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뭐, 진짜 뭐 특정 언어가 존나 완벽하고, 그리고 팀노바에 와가지고 내가 지보다 스프링을 했어도 한 18년을 먼저 했을 것 같은데, 걔가 뭐 네이버에서 스프링 쓰는데 너는 왜 안 쓴? 막 이지랄해. 네이버 옛날에 PHP도 썼었거든.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는 거야. 지금 트위터나 페이스북도 PHP랑 같이 쓰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기술 쓰는데 1도 모르는 애들이 와가지고 30년 한 사람한테 뭐 가르치려 드는 거야. 그러니까 기가 막히는 거야. 내가 아무리 재능이 없고 내 경력 대비는 내가 못하는 편이거든. 근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어떤 꼬꼬마들, 이제 경력, 나 비판하는 애들 보면 경력 1년차 이런 애들 존나 많더라. 이게 어설프게 아는 애들이 제일 문제야. 근데 진짜 이쪽에서 오래 있다 보면 특정 부분에서는 굉장히 겸손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어설프게 고이고 썩게 되면 전형적으로 고연봉 못 받는 개발자들의 프레임에 갇힐 수밖에 없거든. 근데 진짜 고연봉 개발자가 되고 싶다고 하면 진짜 나보다 돈 많이 받는 개발자를 저주할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올라가는지를 알아야 돼. 그 사람들이 뭐 강남 금수저라서 개발을 잘하고 이런 거 아니야. 내가 진짜 돈 많고 똑똑하고 명문대 나온 사람들 되게 많이 가르쳐 봤거든. 근데 내가 왜 이쪽을 좋아하냐면 운동이랑 똑같아서 좋아해. 우리 뇌의 신경가소성은 내가 노력을 해서 바꾸는 거지, 내가 금수저라고 해서 신경가소성을 2배, 3배로 바꿀 수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생활 습관이나 공부하는 양으로 바꾸는 게 이런 거의 특징이거든. 근데 이런 것들을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의 노력을 폄하하면서 바꾸려고 하니까 과연 인생이 윤택할 수가 있냐 이거지. 그거 저주받은 거예요. 남한테 맘 심보 그렇게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팀노바가 그렇게 욕 많이 먹고 그렇게 막 했어도 실제로 피해자도 없었을 뿐더러 오히려 나한테 고마워하고 그 되게 감사하다는 영상들은 세고 셌는데, 인터뷰 영상 많잖아요. 그리고 나한테 연락 잊을만 하면 학생들이 더 잘 살고 있다고 연락 되게 많이 오거든. 근데 실제로 피해자라고 나선 애는 단 한 명도 없죠. 대부분은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야. 근데 어떻게든 말을 만드는 이유가 한국인들이 그런 거 진짜 잘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대한민국 평균 수준이 낮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 옛날에 디워 사태라든지 뭐 선전선동하는 이런 것들 진짜 많았거든. 미선이 효순이 사건부터 해가지고 막 진짜 미군 철수하라 그러는데, 미군이 그 당시에 철수했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뭐 물론 이제 소파 협정이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쳐달라, 이런 조항들은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는데, 그것 때문에 더 큰 무언가를 자꾸 없애려고 하는 건, 그거는 좀 문제였다는 거지. 왜냐면 그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간첩 사건 막 터지고, 지금 현재도 간첩 여러 명 잡혔잖아요. 작년인가 올해인가 꽤 잡혔는데, 이런 상황에서 아직은 조금 더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니까 북한이 함부로 못하는 것도 분명히 있거든. 중국이나 그런 부분도 사실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우리 국가 안보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좋고, 내가 가진 집단이 이 사람들이 감정적인 집단인지 아니면은 어떤 객관적인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무언가를 판단하는 집단인지를 봐야죠. 그러니까 대단한 거야. 팀노바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러니까 신입 개발자들 중에 제일 고연봉자를 많이 배출한 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희화화되는 대상이 돼서 니 팀 노바 이러면서 막 그지랄하는데, 중요한 건 너 팀 버려라고 하는 그 용어를 쓴 이근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전과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 것들을 인용해가지고 그런 밈을 만드는 것 자체부터가 굉장히, 사상 자체가 굉장히 단순하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렇게 희화화 계속 해봤자 연봉 8천 찍었는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해봤자 사람들은 그냥 그런갑다 하고 말지. 이게 고연봉자의 무서움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은, 그 당시에는 그게 재밌다고 생각할 수 있어도요, 시간이 오래 지나면 결국엔 고연봉 받고 현실에서 돈 잘 모으고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윤택한 삶을 살고 훨씬 우월한 사람이 된다는 게 핵심이죠. 그래서 이런 피해의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제가 교육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팀노바 오기 전에 유튜브에서 제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게, 애초에 팀노바랑 이 코드가 잘 맞는 사람들은 교육하기가 더 편하고 수월하거든요. 피해의식이 너무 많으면 막 자기가 그냥 뭐 얼마 시간 안 써서 개발 못하는 걸
나는 재능이 없어서 못하는 것 같아요. 개발은 천재들만 하는 것 같아요. 막 이지랄해요. 그러니까 되게 많아. 이런 사람 엄청 많았어. 옛날부터. 많이 봤어 나는. 그런 사람들 되게 좀 짜증나고 그랬었어. 막. 옛날에도 그 페미니스트는 아니었는데 한 4년 전에 되게 재수없는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군대 되게 좋은데 군대 막 가서 내가 그 당시에 군대 가기 전에 고민이 많았거든. 그래서 군대 가면 좀 고생도 많이 할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좀 고생을 할 것 같아요 라고 내가 그랬는데 그 여자가 나보다 한 4살 많았던 여자였는데 군대 재밌지 않나요? 난 군대 가고 싶던데 뭐 이지랄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러면 군대 뭐 지원을 해보셨어요? 내가 그랬더니 아니요 저는 안 받아줄 것 같아요. 아니에요 키가 몇이세요? 저 키가 작아서 안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도 받으니까 빨리 지원하세요. 재밌을 것 같다며요. 내가 그랬더니까 그러니까 좀 입을 닫더라고. 그러니까 되게 쉽게 재수없게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 많았어. 13년 전쯤에. 막 그런 사람들 보면 진짜 개빡치거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역지사지가 안 되는 거야. 약간 소시오패스적인 성향이 있는 거야. 상대방이 왜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든지에 공감을 하지 않고 자기랑 상관없으니까 그런 거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 진짜 많아요. 아무튼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튼 피해의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야 되고 내가 어떤 집단에 속할지 스스로 잘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속한 집단이 결국엔 나의 성장을 만들고 그런 그 집단에서 가진 피해의식이 결국엔 나한테는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쳐요. 팀노바 졸업생들이나 팀노바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잘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피해의식 같은 거 전혀 키우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내가 부족하면 이거 내 노력이 부족해서 이거 내가 더 개선해야지 이런 마인드가 우리 기본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요즘처럼 사람들이 많이 좌절하고 힘들어할 때 이런 마인드가 얼마나 득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 유튜브를 꾸준히 봐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같이 이렇게 지금까지 같이 노력해 주시는 분들은 이런 거 명심하고 내가 만약에 회사에서 고연봉을 못 받으면 내 능력의 문제구나 이런 마인드를 갖고 그럼 내가 뭘 더 개선해야 되지 이런 마인드를 가지시면 무조건 잘 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 치고 제가 안 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엄청나게 부자 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